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프로페셔널 코치이자 ICF, 즉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국제 코칭 연맹의 프로페셔널 코치이며 블루밍 경영연구소 인터널 육성 코치인 양현주 박사입니다. 네, 이번 4개 차시 동안 신중년을 위한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코칭이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코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코칭은 못 들어보셨더라도 코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들 스포츠 분야의 지도자를 코치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코치는 주로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네, 그리고 코치의 지도 방식을 또 코칭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코칭은 운동선수를 육성시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놀랍게도 세계적인 기업가나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세계적인 기업인 뒤에는 훌륭한 코치와 코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코칭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회사나 기업의 구성원들을 함께 성장시켜서 훌륭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코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부모, 부부, 또 자녀나 주변 사람 등 행복한 가족,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칭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대로 재미있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멋진 코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코칭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칭이란 용어와 전문 기법을 사용한 것은 1980년대였으니까 불과 50년이 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코치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코치의 어원은 헝가리의 도시 코치에서 나왔습니다. 네, 재밌지 않으신가요?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파리 박람회 포스터 중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동경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내용은 코치, 즉 마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빠른지 홍보하는 오늘날 전광판에 버금가는 광고 포스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최고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코치라는 곳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개발된 마차가 만들어져서 유럽 전역에 수출되었고요. 헝가리의 이 코치라는 도시는 명품 마차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이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서 영국에서는 지금도 택시를 코치라고 부르는데요. 마차, 이 코치는 현재 고객이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개별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네, 이와 차별화되는 개념도 있어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증기기관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차를 영어로 트레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체교육, 트레이닝,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트레이닝은 기차, 즉 트레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마차와는 다른 기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차는 승객이 집을 나서서 직접 역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타고 정해진 속도와 일정한 경로로 정해진 종착지에
동시에 하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님이 자기 집 문 앞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차에 올라서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 코앞까지 데려다주는, 즉 도어 투 도어 개별 서비스인 코치의 서비스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오늘날 교육에서 맞춤식 인재 육성을 코칭, 또 집체 교육을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트레이닝은 집체 교육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차와 코치의 서비스를 떠올려 보시면 둘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칭이 그럼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에 와서 코칭이라는 개념을 처음 쓴 사람은 티모시 갤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과거 운동선수들의 훈련 방법은 트레이너가 지시하는 대로 훈련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이 갤웨이는 인간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각도로 보았어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의식에 집중하면 쉽고 빠르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갤웨이는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자질과 스타일이 있다고 깨달은 것이죠. 실제 이분이 말한 방식을 따른 선수들은 더 재미있게 배웠고 더 빨리 발전했습니다. 갤웨이는 테니스에서 발견한 새로운 학습법을 이너 게임, 즉 자신과의 게임이라 이름 붙이고 골프, 스키, 심지어 음악 연주에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그 사람 스스로 배우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의 코칭은 스포츠 분야 지도 방법과는 또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코칭 기법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개발하거나 성과를 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발전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재와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는 많은 대기업에서 코칭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과 교육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코칭은 그 사람의 자발성을 일깨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니까요. 누군가 남에 의해서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나 또 교육은 아무래도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고 타율적으로 되니까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또 대기업의 임원들은 대부분 개인 코칭을 받는데요. 이런 경향은 점차 지금 중견,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코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발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큰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현대의 코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분야 언저리에만 머물렀던 코칭이 1980년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스포츠 분야를 더 벗어나서 크게 확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모시 갤웨이의 사람을 육성하는 방법, 이너 게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영국의 존 휘트모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직업은 프로 카레이서였습니다. 1960년대 르망의 포드 팀에 소속되어서 영국과 유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티모시와 또 이렇게 존은 함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또 기업의 인재 양성, 훈련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죠. 즉, 이분들은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직장, 비즈니스 영역에서 쓰이게 된 것인데요. 이후 리더를 키우고 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유럽을 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날 비즈니스 코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기업 가치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CEO들은 다 코칭을 받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코칭은 1980년대 토마스 레너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재무 설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한 사업가, 전문직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또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차를 구입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우리 가족 이런 상태인데 어디로 휴가를 가야 될까? 또 심지어 나는 아이 몇 명을 낳을까? 또 언제 은퇴할까? 이런 것들 말이죠. 사실 이들 전문가나 재정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이런 종류의 대화를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는데요. 이 기업가들이 코칭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또 인생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날 코칭의 기본 정신이 있는데요. 이 기본 정신은 바로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자기의 해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네, 이러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레너드는 프로페셔널 코칭의 개념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2년에 전문 코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말 많은 코치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1994년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코칭 연맹도 설립하게 됩니다.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질문은 우리 신중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지? 혹은 내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내가 최고의 상태라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나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토마스 레너드는 때때로 멈춰서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공간이나 어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없이 그냥 일에 몰두하거나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쏟고 있는가? 혹시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 답해보는 것을 셀프 코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칭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코칭이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나 자신, 즉 개인과 집단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말로 코칭을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서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는 존중의 쌍방향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과 같이 정말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에서는 닥쳐올 위협과 도전을 해결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의 힘, 함께의 힘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재 양성이 우리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직원들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코칭은 꼭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팀 단위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팀 코칭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코칭인가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사회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크게 다르죠. 환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변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보는 더 이상 소수 사람들의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자에게 답을 구하거나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자신에게 맞는 답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리더십은 팀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팀원들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팀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리더는 팀원의 강점과 잠재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내적인 동기를 자극하고 그들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회사와 조직은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경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강력한 하나가 경청입니다. 무엇보다 경청을 통해서 팀원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팀원들이 낸 성과를 알아봐주고 칭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품성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는 다른 말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원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다음 단계로 질문에 이어지는 발전적인 피드백 프로세스를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코칭 스킬을 배우기 전에 다음에 코칭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10대 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뿌듯한 성공 경험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그때 발휘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족 또는 회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2025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올해 2023년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실행하실 건가요? 그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자, 이런 질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올라옵니까? 이 질문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지혜와 생각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발전적 피드백 등 코칭 대화의 기본적인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